둘째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원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외벌이로 빠듯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업을 시작해보니까 진짜 돈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집에서 그 부업을 통해 가지고 부수입 얼마 정도 벌고 계시나요?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부수입 얻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부업들이 종류가 혹시 몇 가지 정도 되세요? 한 5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어떤 걸로 지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경품 응모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경품모라고 하면 이벤트 같은 거 막 응모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벤트 응모하시는 게 보통 그 돈이 좀 되는 편인가요? 경품 응모로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한 달에 대략 평균 50만 원 정도 이상씩은 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벤트 경품 응모로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경품 응모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벤트 응모 특정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신 순으로 이벤트가 뜨는 목록을 보고 우선 그런 이벤트 위주로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벤트들은 또 선발 인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이벤트 위주로 응모를 했었을 때 저는 하루에 10개 정도 응모를 하면 5개 정도는 당첨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벤트 응모 참여는 거의 매일매일 하시는 편인가요? 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 응모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벤트 응모를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즐겨 찾는 사이트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에서 응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벤트 하우스라는 사이트에서 응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하우스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쭉 다 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회원 가입만으로도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의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형식의 이벤트들도 있고 다양한 응모 형식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로 이벤트 참여한다라고 해가지고 쓰고 뭐 그런 식의 이벤트들이 주로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블로그 이벤트다 하면 이벤트 주관사에서 이벤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경품 내역이라든지 응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요. 보통은 그러한 이벤트 내용을 SNS 채널에 홍보를 했으면 그 링크를 제가 가져와서 댓글로 다는 방법으로 응모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그 주관하는 곳에서 그 참여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댓글 남기세요라고 하면 보통 그냥 댓글만 남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기 SNS로 퍼갔다라는 것도 링크로 남겼을 때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첨되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 계정에만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 계정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홍보 채널에다가 홍보를 했었을 때 이벤트 주관사에서 우리의 홍보 이벤트를 많이 널리 알려줬구나 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벤트 경품 응모 참여하기 전에 다양한 SNS에 가입을 해놓고 그런 것에 퍼나를 수 있는 준비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을 SNS로 좀 퍼날라야지 좀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벤트 경품 응모만 통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번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는 그 방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 경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보다는 현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사이트에다가 제가 시세의 한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현금화 시키고 있고요. 그럼 이벤트 경품 같은 경우에 받는 경우가 어떠한 이제 현물들을 주로 받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 스타일러, 그리고 일반 냉장고, 공기청정기 이런 가전제품 위주로 현물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품으로 받은 것들 100% 다 현금화를 다 하신 건가요? 대부분 90% 정도는 네, 현금화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 한 달에 이제 응모를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응모하는 거 대비 당첨 확률이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당첨 확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8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보통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첨 확률 같은 경우가 너무 높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좀 방법론을 사용하면 좀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처음 이벤트 응모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벤트 당첨 확률이 70%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아까 정약용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SNS 채널을 먼저 개설을 해 두시고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SNS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 많은 계정에다가 홍보를 하신 다음에요. 예를 들어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2줄 정도의 댓글을 단다고 했었을 때 나는 한 5줄 정도 되는 진솔한 나의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담아서 댓글을 달면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당첨자를 뽑는 게 아니라 댓글을 쭉 본 다음에 담당자가 뽑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댓글의 어떤 줄이 한 줄만 달랑 있는 것보다 4줄, 5줄 있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부수입 파이프라인 중에서 두 번째로 수익 얻고 계시는 거는 어떤 건가요? 뉴스를 SNS 채널에 공유를 해서 클릭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하고 있는 부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뉴스픽이라는 곳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뉴스픽에 가입을 하고 뉴스픽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제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 채팅방에 공유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뉴스픽에 있는 기사를 내가 이제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해주는 거 횟수당 이제 돈을 받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이 많잖아요. 그러한 곳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주제별로 여기는 뭐 축구에 관련된 곳이다 하면 축구 관련된 기사, 네. 예, 뭐 부동산이다 하면 부동산 관련된 기사, 이런 식으로 뉴스픽에서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퍼날라서 이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한 달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뭐 수익 어느 정도 얻고 계시는 건가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방법론에 비해서는 쏠쏠하네요. 네, 심플한 방법에 비해서는 꽤 쏠쏠한 부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 거의 뉴스픽에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게 포인트가 쌓이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고요. 신청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돼요. 세금 떼고 들어오는 건가요? 네, 세금 떼고 들어와요.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다양한 그 부수입 파이프라인 얻는 것 중에서 세 번째로 얻고 있는 건 어떤 걸로 얻고 계세요?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또 방송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영철의 파워 FM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 채널에서 특정 요일에 특정 사연을 받는 이러한 코너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참여해서 상품권을 받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또 부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에 경품 응모를 해가지고 상품권 같은 걸 줬을 때 그거를 또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또 얻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이제 듣고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경품을 좀 주는 방송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여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바로 이제 응모가 되는 형태여가지고 조금 더 심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응모를 하면서 간편하게 문자로 응모를 하니까 전혀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라디오 경품모는 그 이벤트 그 응모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어떤가요? 난이도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아, 라디오 경품모는 응모자 수가 좀 많은 편인가요? 네, 많은 편이에요. 실시간으로 문자 참여가 가장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연을 보낸다거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참여 확률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면 라디오 경품으로는 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이 경품으로 많이 당첨되셨어요? 저는 상품권 위주로 많이 당첨이 됐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받게 되면 현금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현금화를 시키고 그 현금으로 이제 생활비 보탬을 한다거나. 그 상품권들은 현금화를 어떻게 시키는 거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는 당근마켓에다가 직거래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품권은 현물로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10% 정도만 싸게 내놔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지금 부수입을 얻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어떤 건가요? 네이버 애드 포스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글을 올려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의 애드 포스트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예, 그래도 포스팅을 통해서 블로그 점수도 좀 쌓으면서 고정적으로 그래도 이제 하나 들어오는 수입자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애드포스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블로그 어느 정도 점수가 쌓이면 원고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체험단이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별로 안 해보셨나요?
저도 원고에 대한 홍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뢰가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에드포스트만 다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에 3개 정도 포스팅한다는 측면에서 한 3만 원 정도 들어갔다. 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지금 부수입을 얻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좌담회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담회요? 네. 자담회가 뭐죠? 좌담회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거나 새로운 식품을 출시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블라인드 형식으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거 그냥 이제 신청해가지고 가서 돈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략 짧을 때는 1시간 반, 길 때는 2시간 반 정도 앉아서 여러 패널들과 함께 그 신제품에 대해서 의견들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자담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엠브레인이라는 앱이라던가 오베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담회 모집 공고가 나오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앱을 설치한 후에 주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나한테 맞는 자담회가 무엇인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만 하면 신청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클릭해서 지원서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지원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 나의 연령대라던가 즐겨 먹는 음식 아니면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문 내용을 좀 작성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에 대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이거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아니요라고 하면은 선정이 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담회 갔을 때 이미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아무래도 응모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 부업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었을 때랑 이제 얻지 않았을 때랑 그 가계 경제에 좀 살림살이가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부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월 평균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면서 아이들과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행들도 좀 자주 가게 되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었던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도 있고요. 저를 위한 또 투자나 가꾸는데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계 경제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부업 간단한 거라도 지금 실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워낙에 다양한 부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부 부업이라던가 부업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업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간단한 SNS 정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간에 한번 시도를 하면은 그게 나의 수익으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부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잠깐 접어두시고 우선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오늘 또 이제 유익한 얘기들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